자, 오늘 두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은 또 환율이 1,300원대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1,400원대로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관련해서도 관련주들의 조금 흐름도 있긴 했었는데 일단은 환율 자체가 급락했던 배경을 또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요인이었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그 대만발 이슈가 가장 강력했다라고 뭐 여러 언론에서도 그렇고 평가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휴로 쉬고 있는 동안에 대만발 이제 환율 사태가 좀 사태라고 하는 게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환율이 이제 급락하면서 아시아 통화가 이제 대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만도 실제로 통화 가치가 좀 올라갔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이제 아시아권 시장의 이제 통화 가치가 일제히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사실 대만에서부터 이제 촉발됐다라고 평가는 하지만 지금 저는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환율에 있어서는 올라도 문제, 떨어져도 문제. 그러니까 다 이제 문제라고 그 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든요. 환율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하면서 뭐 IMF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다 예를 들어가면서 그때 환율 치솟았던 걸 예시로 드는데 또 이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수출에 불리해진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로 불리해지게 되면 이것도 문제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환율에 있어서 가장 좋은 상황은 플랫하게 이제 이렇게 평이한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거의 없는 상태. 그게 이제 환율에서는 저는 최적의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평균적인 수치를 유지해 주면서 계속 이제 그 가치를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한데 요즘에 그 트럼프가 워낙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말을 워낙에 바꿔대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투자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 쪽으로 이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얼마 전에 이제 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제 투자 시장으로 돈이 몰리나 싶었는데 웬걸 최근에 또 금 가격이 다시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여전히 사람들이 투자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좀 드러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환율이 이제 급락하다 보니까 이제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환율 1,500원 가까이 막 올라가기도 했었으니까 환율이 그냥 올라가면 무조건 안 좋고 떨어지면 무조건 좋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환율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가장 안 좋아요. 지금 환율 그 대만부터 해서 지금 아시아발 환율 위기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환율이 급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불안하게 봐야 될 만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투자 시장에 있어서 지금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 미국 시장부터 다른 시장들로까지 파급 효과를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달러 인덱스 자체도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기에 따른 이제 투자 전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만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아직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이번 주에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데 그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기대 인플레가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고 뭐 경기 지표가 크게 무너지는 모습도 아직은 연출이 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고 또 6월 달, 7월 달에 연속으로 또 기준금리 결정을 해요. 그래서 다음 달로 좀 선택을 미루는 결정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시장 자체도 계속 좀 불안감을 느낄 거라고 봅니다. 고금리는 유지되고 경기는 위축되고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투자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환율이 요동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환율에서는 떨어진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매우 불안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떨어졌을 때 이득을 보는 섹터나 종목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섹터나 종목들은 한번 좀 관심 있게 단기성이나 이제 중기 스윙 관점으로 투자를 고려해 본다면 좋은 결과를 또 낼 수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대만 달러가 급등하는 영상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인 아시아 통화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또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관한 기대감이 글로벌 증시에 좀 깔려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달러 약세 현상도 여러분들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게 좀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주 공교롭게도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이 작게나마 담아내는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수출주들은 좀 약세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환율에 영향을 받는 그런 기업들은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오늘 시작에서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대표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그런 시선에서 시장을 봤었을 때 환율 약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업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몇 가지를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 바로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대한항공 같은 항공주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공주들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연료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비용에서 큰 파이를 차지하는데 지금 이제 항공주에서 연료비 차지하는 유가가 이제 연동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이 기름이라는 거, 이 원유, 석유라는 것도 우리가 수입해 올 때 달러로 사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더 비싸게 사와야 됩니다. 유가가 똑같은 가격이어도. 근데 환율이 사실상 급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적은 원화를 들여서 이제 이 석유를 좀 수입해 올 수 있는 거죠, 원유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비용이 좀 줄어들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에 항공주들이 이제 뭐 연료비가 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니 좀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도 있어요. 최근에 이제 상품 시세를 봤을 때도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가가 엄청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사실 항공주들은 그다지 시세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아니 이게 연료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연료비가 떨어지는데 유가가 떨어지는데 항공주가 왜 주가가 못 올라갈까 생각을 해보면 유가만 떨어지면 좋은데 경기도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진 이유가 결국 불경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진 거였는데 불경기면 사람들이 뭐 비행기 타고 다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교류라든지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 경제에 피가 돌듯이 경기가 좋아져야지 이제 운임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뭐 항공운임이라든지 해상운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사실 유가가 떨어지면서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항공주들이 그다지 시세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비용은 떨어져도 수요가 올라가지 못하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비용이 이 정도 떨어지고 있었는데 환율까지 급락해버리니까 이거는 비용이 막대하게 더블로 이제 떨어진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고 환율까지 급락하다 보니 여기에서는 이제 반응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오늘만 하더라도 주가가 상당히 높은 폭으로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3월달, 4월달 유가 많이 빠졌는데 오히려 대한항공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환율까지 반응을 해버리니까 오늘 거래량 터트리면서 반등을 본격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제 추후에 호경기로 넘어가게 되면 경기가 좋아지는 사이클로 넘어갔을 때는 뭐 HMM이라든지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뭐 해운이나 항공운임 이런 쪽이 주가가 반등을 할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영원한 불경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점에 뭐 유가도 많이 싸졌고 환율도 잠시 이제 안정되는 시점에서 대한항공이나 HMM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앞서서 제가 이제 한국전력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전력도 이제 유가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가 상당히 이제 떨어지면서 에너지 생산 비용이 이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한국전력이 지금 요금은 올렸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환율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유가 수입 비용도 떨어지다 보니 마진율이라든지 이익 캐파가 커질 걸로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한국전력의 이제 그 배당 상승, 배당 성향 상승에 따른 기대감까지도 불러오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우리가 이제 환율이 떨어지고 유가가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대한항공, BHI, 대한항공, 뭐 HMM 이런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앞서서 첫 번째 주제로 말씀드렸던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이번이 아주 좋은 저는 찬스라고 보여져서 이번에 큰일 났다라고 보통 위기라고 얘기하는 섹터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런 이제 글귀를 봤어요. 이게 위기가 진짜 위기가 아니고 호재가 진짜 호재가 아니다. 이런 경우가 인생 살면 많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솔직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도 엄청난 위기라고 했지만 제 인생을 통틀어서 코로나 팬데믹 때 번 돈이 거의 뭐 손가락에 꼽습니다. 가장 그때 이제 수익이 좋았을 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섹터나 종목들 안에서도 오히려 더 큰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좋은 자리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원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악재라고는 얘기하지만 저는 악재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탑승 못한 투자자들을 위한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이제 해운이나 운임 이런 쪽 그리고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정말 오랜 시간 평가절하되어 있었던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향후 이제 장기적인 성장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좋은 찬스를 주고 있는 요즘이 아닌가.
악재를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